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주말에 지방 갔다 왔다면서요? 네네. 김장 또 시즌이라 김장 트래픽을 한번 또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 김장 투어? 네, 김장 투어. 근데 남자가 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애를 봐야죠. 애를 보는 거? 네, 애를 배추 봐야죠. 배추 사고 절이는 것도 안 도와줘요? 그런 것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애들이 조카까지 해서 많기 때문에. 아, 그건 이제 처남 이런 친구들 미리 해놓나? 그런 거는 이제 와이프가 가서 미리 하고, 와이프가 하고. 하루 먼저 가서? 네, 김장 담그는 거는 얼마 아닌데, 이제 재료 준비하는 게 문제죠. 재료 준비. 그리고 갖고 오는 거? 갖고 오는 거. 와서 여기저기 배달하고 이런 거 있잖아. 네네. 동서도 같이 갔어요? 다 같이 갔습니다. 네, 이벤트네? 네, 이벤트죠.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 먹을 게 할 수가 없어요. 사 먹는다고 혼나? 혼나죠.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네, 오늘 2시간 됐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아주 좋았잖아요. 네. 미국 시장은 지난 한 주간 보면 올해 들어서 최고 한 주 각 3대 시장보다 3% 이상 올라온 거로 보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2시간 동안 있었던 것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쪽은 일단 미국 시장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네. 지금 보게 되면 애플의 상승,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 업종에서의 강한 상승세.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딱 한 종목에서 녹음할 때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이제 그 선진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저점은 올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러니까 마리테러에 대한 쪽이 최악의 경우에도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이 있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쪽 때문에 시장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올라온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면서 어떤 마지막에 어떤 포인트, 네. 어떤 반전에 대한 계기를 파리테러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브렉시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보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여전히 이제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만들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기관에 대한 매수세, 개인이 오전장에 매수하다가 개인은 차익 시간이 넘어가고 있고요.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네. 외국인은 여전히 꾸준한 매도에 대한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분을 감안한다라면 매도라고 좀 보기 어려운 금액에 대한 쪽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관들이 이제 코스피 종목에 대한 배팅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소폭 코스닥에서 한 61억 정도 매도하다 보니 아무래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이제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보면 하나만 네. 앞서 이제 그 얘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또 계산하는 애들 있잖아요. 과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얘기 또 이렇게 쓸데없이 계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네. 10년 동안 평균 주간 단위 1.9% 올랐어요. 네. 그리고 10번 중에 6번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다 이제 미국의 최고의 지금 강세론자는 누가 뭐래도 토마스 리라는 사람인데요. 펀드 스트레이트에 있던 사람이죠. 예전에 JP 모건에 있다가 독립한 친구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지금 불과 미국은 5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5주 정도 남았죠. 지금 11월은 마지막 주죠. 네. 그리고 이제 12월 하면 5주 정도 남았는데 거래를 써보면 20일,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 와중에 S&P랑 이런 건 다 지금 보합이거든요. 연간으로 보면은요. 거의 움직인 게 없는데요. 연말까지 1년도 아니야. 연말까지 10%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뻥 가는 거예요, 또. 네. 가면 지멋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뉴욕의 상승으로 지금 그 친구 얘기는 완전히 강세장을 돌아섰다니 리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지난주에 어찌되었건 간에 FOMC의 의사록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보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가 이번에 12월 금리 인상이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론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에서도 불구하고 앞서 파리테러가 됐건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불확실성이 없다. 그죠? 이제 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다 이해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도 올라간 걸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좋으려면 소위 커플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조금 이 정도 올라가고 커플링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건 뭐냐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외국인
투신이 이제 매수해서, 그러니까 기관이 연기금 뭐 투신이 매수해서 주가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2,000포인트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주역이 제약바이오 화장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한미가 다시 올랐죠, 그죠? 한미약품이 오늘 7%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뭐 네. 임상 이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이제 한미 사이언스가 한 10% 오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LG 생활건강 뭐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G 생활건강의 신고가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네. 지수에 대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네. 삼성그룹주에 네. 대한 쪽이 좀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초반에서의 시장의 상황 잠시 한번 체크해 봤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 이슈 중에 어떤 것부터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기차가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시장에서 뭐요? 지금 보기에는 LPG 차 판매에 네. 대한 부분을 이제 허용하겠다. 네. 일반인도 이제 LPG 차량.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정유사들이나 이쪽에서 아니면은 이제 전기차 쪽을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LPG 차 판매 허용에 따라 AJ 렌터카를 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오늘 봤어요, 그거. 왜냐하면 이제 가솔린 차를 개조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시간 절감. 왜냐하면 이제 LPG 차 같은 경우 효율이 엄청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비가 좋냐라고 해서 연비가 뭐 그다음에 가솔린,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LPG를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안 좋은 거 아마 LPG일 겁니다. 디젤하고도 다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PG 가격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LPG 차에 대한 쪽에서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게 뭐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택시기사밖에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아니 LPG 차를 사고 싶어도. 사고 싶으신 분? 사고 싶어도. 야류 많이 부렸지, 애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국회 상임위에서 네. 관련법에 대한 쪽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 보유 차량의 40%가량이 LPG 차량 ADA 렌터카에 점점 긍정적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쪽이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떠한 영향에 대한 쪽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LPG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당장에 대한 그 효율을 놓고 본다면 LPG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비 생각하면서 안 하고 달려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거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유지비는 싸니까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효과는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것 때문에 AJ 렌터카 저는 LPG는 안 사겠지만 AJ 렌터카가 이것 때문에 좋다는데 이게 좋은가요? 저는 AJ 렌터카 예전에 한때 좋아했었잖아요. 네네. AJ 렌터카보다는 그걸 뭐라 해요? AJ 네트웍스라지. 네네. 왜냐 그 상위의 개념이잖아요. 네네. 맞죠? AJ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AJ 렌터웍스는 저는 그것도 있지만 주차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도 공유경제 시대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소카 같은 건 더 많이 생길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많이들 쓸 거라 보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 소카의 경쟁사들 보면 여러분 자동차 필요하시면 써보세요. 네. 그거 받기만 하면 한 3시간 무료 이런 거 쿠폰 받거든요. 네. 그럼 써보세요. 편한가 안 편한가. 근데 그거가 특징이 수많은 곳에 주차장마다 자기 전용 그 자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차장 하는 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AJ 네트웍스인데 그 아까 본론에 들어간 그 LPG 차량을 개인이 사겠느냐. 살 수도 있죠. 그 유지비 쌓는 거. 네네.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 모르겠어요. 그건 선호도잖아요. 네네. 그 좋다 나쁘다는 개인적인 선호도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저는 안 사죠.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수영 교수가 산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안 살 거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방송에 불가니까, 그건 그거 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저는 쫓아다니면서 말리죠. 특히 애들 있으신 분한테 네. 말리고, 특히 짐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짐. 짐이 잘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요즘은 삼성인가 이기면 아래 들어가는 게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좀 짐이 많이 늘어난다는데, 또 하나 이제 특히 젊으신 분은 잘 안 살 거예요. 특히 이제 분당이나 특히 일산이나 분당 사시는 분들은요, 잘 안 탈 거요. 왜냐하면 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폭발력이 약하잖아요. 디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차가 확 마력이 떨어지죠. 일산이나 분당 사는 형 중에 LPG 몰고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있긴 잘 있지. 타고 다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택시 업계를 잘 알잖아요. 네.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런 쪽 많이 다니시는 분은 스위치를 네. 갖고 다녀요. 그거 아세요?
네. 그 휘발유랑 저거 바꾸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휘발유로 바꾸고 다니시는 분, 듀얼로 쓰시는 분 많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물론 한 대라도 더 팔리면 뭔가 좋아지는 게 있겠죠. 네, 네. 한 대는 더 팔 거 아닙니까? 두 대 더 네. 팔리고. 왜냐면 저 아는 애들도 보면 예전에 보면 야매라 그래? 야류라 그래. 약간 불법성으로 네. 그 장애 등급 받아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장애 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눈 때문에. 근데 저는 장애 등급 받더라도 저는 LP차를 안 탈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뭐 선호도에 따르니까요. 그건 뭐 제가 말할 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바로 다음 코로 들어가죠. 네. 네,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요. 메이저 리포트는 이번 주 내내 저희가 특집으로 좀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 2016년 자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날은 전체적인 시황 관련된 얘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날은 시황보다는 어떤 섹터별로 좀 특집성으로 하는 건데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저희가 삼성증권의 전체적인 전망 그리고 우리 네. 김종희 의원이랑 같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섹터를 얘기할 텐데요. 특히 요즘 많이 관심 있는, 저 자신 관심 있고, 저는 그런 생각도 없이 말했는데, 올라갔고, 근데 그림은 좀 이상해진 네. 거. 하여튼, 몇 % 올랐잖아요. 하여튼, 네. 관심 보면 통했단 말이죠. FNC 네, 센터가. 네. 그럼 보면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업종에 대한 레벨업 얘기하는 하나금융 있죠? 네, 그 네. 소비재 쪽에 또 하나 패션업까지 가능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하나금융에서 보게 되면 그 전체 시황률 지수가 몇 포인트다 이런 거 의미 없는 것 같고. 별로 없어. 그럼 왜냐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섹터별로 그 중에서 특징적인 보고서를 한번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망해갖고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 지금 하나금융 투자에서 쓴 건데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한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산 매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2016년 합산 매출액이 14%.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3%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합산.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금융 투자에서는 최선호주를 로엔과 SM으로 일단 탑픽을 일단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아이유 때문에? 예, 아이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유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음원 조작 이슈. 음원 순위 조작 이슈에 대한 부분. 그 로엔이었어? 예, 그것 때문에 로엔이었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로엔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주가에 대한 흐름이 급락이 나왔었고요.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차익 실현을 맞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SM은 박건영 씨가 있는 그 브레인 투자자문에서 좀 지분을 좀 더 늘려서 브레인 자산운용에서 좀 지분을 늘려서 SM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망에 대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팬덤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여자 아이돌 그룹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아마 남성분들은 여자 그 아이돌 그룹 그 인터넷에 사진만 보지 그게 막상 사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음원을 사겠습니까? 브로마이드를 사겠습니까? 나 사는 애 딱 한 명 알아. 누굽니까? 아드님. 우리 아들. 그러니까 그게 흔치는 않죠. 흔치 않지. 예, 흔치는 않고요. 근데 남자 아이돌 그룹의 연회비도 내고 네. 팬도 가입했어. 근데 남자 아이돌에 있는 여성 팬들은 여자 여중고생 팬들은 구매를 하거든요. 이게 구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이돌 그룹의 팬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SM하고 YG.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도 엑소가 지금 보기 동방신기 지금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동방신기 일본에서 동방신기지. 동방신기 말씀하셨잖아요. 왜 군대를 찍은가? 슈퍼주니어도 가고 동방신기도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한꺼번에 다 갔으면 좋겠어. 그냥 단체로. 그러면 안 되고요. 회사 사정상. 아니 엑소로 하면 되죠. 버티면 되잖아. 네, 그래서 엑소로 대체 가능하다. 근데 동방신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엑소가 아직도 그 일본 투어 매출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동방신기가 그냥 신이야 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그럼 그 뒤에 또가 없느냐? 그럼 차세대 엑소가 될 SM 루키즈가 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동방신기에 대한 공백을 메꿔줄 거고 올해 모멘텀이 뭐냐면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G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위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YG 같은 경우 빅뱅은 전부 다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최고치를 찍을 거다. 빅뱅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활동 모멘텀에 대한 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YG하고 중국 시장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데 이게 뒤에 쭉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 YG 플러스 예. 100%니까 말하면 안 되네. 예, YG 플러스에 대한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음원 키우면 100%인데 짜식이 겁도 샤나선 YG 플러스라고 써놓고 있네, 짜식들. 네네. 콩 날려고 저것도. 네, 쭉 볼 텐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로엔, SM, 벅스를 벅스가 상장돼 있어? 벅스가 아직도 상장돼 있어, 저런 게? 그럼요. 벅스를 갖다가 지금 보게 되면 탑픽으로 꼽아놓은 게 좀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2009년부터 있는데 나는 7년 동안 상장되는 거 몰랐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근데 누가 요새 벅스를 쓰냐? 지금 보게 되면 이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은 엑소가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신기가 지금 활동하고 나서 올렸던 매출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활동에 대한 부분이 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동방신기가 여기서 꺾인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동방신기 그 수준으로 다 따라잡고 있는 거거든요. 슈퍼주니어도.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빅뱅 같은 경우는 뭐 최고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라인업이 YG는 이거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SM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동방신기도 있었지만 갔고 슈퍼주니어 갔다 왔고 샤이니, 엑소, SM, 루키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라인업은 YG보다는 탄탄하다. 다만 YG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쪽을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쪽으로 이제 메꾸고 있다라는 거. 내가 딱 지나가네지만 예. 하나금융에 거기 전화 좀 해야겠네. 하나대투 줄거 내 친구한테. 네네. 야, 애널리스트 어떻게 좀 혼내주라고. 왜요? 윤호님을 평가를 안 하지 왜? 윤호님 따위라고 생각하나? 아, 그러니까 이 네네. 빠져갖고 FMC엔터 요즘 최근에 주가 가장 강했다는 거 인정받아야 되잖아. 네네. 어? 그잖아요. 아, 오늘 이것만 없었으면 그냥 안정되고 올라가는데 오늘 이거가 나와갖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네. 모멘텀이 이거죠. 그러니까 SM이 그 연내 그 조인트 벤처에 네. 대한 쪽이 설립이 된다라면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데 대부분 공연 규모가 1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 구조는 공연의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1회 수익원을 선불로 받는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나눠먹기를 가야 된다는 이제 더 예. 키워서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공연 규모가 2~3배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미니멈 개런티를 2~3배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굳이 2만 명 이상에 대한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해 오지 않았는데 네. JV가 설립이 된 게 된다라면 네. 이거는 또 다른 플레이가 그러니까 될 수 직접 있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5만 명, 3만 명짜리 규모에 대한 공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쪽에서 이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M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100%죠? SMCNC도 100% 아닌가요? 100% 말하면 안 100%니까 돼. 그냥 넘어가겠고요. 쭉 넘어가겠고 YG는 또 YG 플러스에서 쭉 얘기 나오고 있는데 100% 아니야? 넘어가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음원 시장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음반 판매 성장률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올라왔습니다. 2014년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불법 음원 단속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보게 되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네. 보게 되면 뭐 곡당 45원 또 뭐 그 지금 보게 되면 쭉그 가격에 대한 쪽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음원 가격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 음원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음원 플랫폼사에게 30%, 저작권자에게 12%, 그다음에 제작자에게 58% 배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는 근데 반대로 플랫폼사가 40%, 네. 유통 제작자가 40%, 네. 그다음에 음원 연주자는 6%밖에 못 가져가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음원 가격에 대한 쪽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33% 정도 인상이 될 거다라고 좀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만 보면은 재미없는데 역시 그 음원 쪽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KT 뮤직의 KT, 그다음에 SKT의 로엔, CJ ENM의 LG U 플러스랑 이제 손잡고 하고 있고 벅스가 통신사 3개 없이 57% 할인해 갖고 계속 가는데 왜 얘를 탑픽으로 내세웠는지 일단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합니다. 뭐가 있나 봐요. 한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NC엔터는 모르니까 저걸 넣겠지. FNC 엔스터를 몰라서 그런가요? 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음원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네. 이렇게 쭉 해갖고 얘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벅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션까지 한번 해볼까요, 오늘? 네, 패션 쪽도 한번 볼 텐데요. 네.
패션 쪽에 대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내년에 패션주에서 5배짜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패션주에서. 네. 그렇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삼성증권 보고서였나 어디 좀 유한타 보고서였나 어디서 봤는데 네. 미국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소득 수준에서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쪽이 바로 의류 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의류 업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쪽이 상당히 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네. 그거대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웨어러블 쪽 네. 이런 쪽과 이제 어떻게 연계되느냐. 근데 이쪽 패션 업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실적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핵심이겠고요. 한섬 한세 실업인데 신세계 인터를 역시 방송을 봤나. 전화하시면서 한쪽은 혼내주고 한쪽은 칭찬해 주시려고. 저 참 괜찮은 애야지. 네. 알고 보면.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건 뭐냐면은 네. 차별화에 대한 쪽을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가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아예 고가로 가거나 저가로 가거나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가거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 그리고 애슬레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애슬레저에 대한 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재에 대한 변화도 옛날같이 이제 면 추리닝 안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애슬레저가 하나의 어떤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한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양극화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거는 근데 단순하게 패션 쪽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뭐 리조트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위 1%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쪽 같은 경우 오히려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 서울 옥션에 대한 실적의 개선세, 네. 뭐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 실적의 개선세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상위 1%를 타깃으로 하는 업종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요.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디플라이로 가기 때문에 아예 진짜 저가 쪽으로 가거나 이런 쪽의 양극화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쪽에서는 이커머스 이거를 이제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애슬레저가 이제 대표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레니얼 소비 세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뭐 중국에서 지금 뭐 하이타오죠, 뭐 그 다음에 주링하우, 바링하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내에서의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한 소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고 있고요. 아웃도어의 넥스트 마켓. 아웃도어가 지금 엄청나게 포화가 돼갖고 뭐 재고 처리하네, 그 다음에 뭐 신세계 인터도 철수하네, 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이 진출했다가 이건 아닌가비요 하고 돌아가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돌파구에 대한 쪽을 애슬레저에 대한 쪽으로 잡고 있다. 왜냐면은 말씀하셨잖아요. 독일인을 구분하는 법. 누가 말씀해 주셨죠? 독일인을 구분하는 법 아주 간단하다. 유럽 여행 갔을 때. 유럽 여행 갔을 때 독일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대요. 독일 애들은 독일 마크가 있는 그 옷이 있대요. 독일 애들이 입는 또 그 옷.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가서도 딱 보게 되면 쟤는 독일 사람, 쟤는 프랑스 사람 이게 눈에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니면은 일본 사람. 옛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백팩을 메고 다니는 애들은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 이런 식으로 이제 옷만 봐도 그냥 구분이 됐는데. 그렇듯이 지금 보게 되면 애슬레저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의 어떤 대안에 대한 쪽, 글로벌 그렇죠. 아웃도어 시장의 포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출구에 대한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한자녀 정책에 대한 전면 폐기에 대한 쪽이 일단은 호재에 대한 쪽, 이거는 하나에 대한 이슈는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보게 되면 한섬, 한세실업,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쪽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말씀 주시기는 전 따먹었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대로 따먹었죠. 지금 보게 되면 변화. 그다음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한섬, 한세실업 영업무역이 대표적인 같은 이제 베트남 공장, 미국 시장에서의 경기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갖다가 놓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충분히 읽어볼 만한 내용에 대한 쪽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에 이제 온 얘기하는데 네. 저는 하여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이제 중국의 소비 확대, 네. 의료 아까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충분히 저는 말이 된다고 보고 있고, 하여튼 그거 있고요. 지난번에 저는 L 브랜드 네. 빅토리아 시크릿 얘기하고 네. 제가 없을 때 언더아머 얘기하셨잖아요. 네, 언더아머. 네.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시간 남으니까 이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하거나 무슨 한국 경제에서 얘기하면 이게 에이 뭐야 머니투에서 얘기했다 에이 뭐야 이러잖아. 그잖아요. 근데 이거 CNN에서 한 얘기거든요. 16개의 스탁이 있는 거예요. 주식이 있는데 to buy 살만한 16개의 주식이라는 얘기의 제목이 no matter what the economy does.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건 간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꼭 사야만 하는 16개의 주식을 공개하는 거예요. 네. 흥미롭죠? 네네.
첫 번째 얘기는 러프 시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 올해도 28% 올라갔는데 여전히 이런 건 사실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다? 제 얘기는 듣고 버리면 돼요. 저희 2학년 햇소리 한다 그러는데 CNN에서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요. 네, 페이스북 올해도 21% 올라갔는데 이거 사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Salesforce.com인데요. Salesforce.com. 이거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저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애들인데요. 4위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4위. 네, 4위가 뭡니까? 뭐겠어요? 언더아머죠. 언더아머. 네.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장소 전문가님이 대단한 분이다. CNN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언더아머가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속옷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옷이랑 S리스트인데요. 이 사장이 케빈 뭔데요? 회장님의 빤스 언더아머. 아니, 네. 여기 CEO가 케빈 팔먹인가 뭐 한 친구가 있는데요. 10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는데 이따 2부 시작할 때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했는지. 10월 달에 이런 얘기 했어요. 아주 통 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스마트 걔네들은 또 다 틀렸어. 어떤 데는 스마트 패션이라고 어떤 데는 스마트 슈즈라는데 얘는 스마트 클로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스마트 의류 시장에서는 구글과 애플보다 우리다 얘기를 했어요. 그 딱 노리는 게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하여튼 스마트 의류가 됐고 우리나라 속옷이 됐고 뭐가 간에 LF도 박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하여튼 LF가 될지 대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년에 10배짜리 올라가는 의류수가 나올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2부에 또 시간 되면 나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길레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 마지막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 있죠? 제 화면 잡아주고 그거 하고 바로 우리 초대선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건 제목만 보고 딱 나오잖아요. 10월 달에 한 얘기인데요. 언더아머 보스, 언더아머의 왕초가 이게 웬만해서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We will beat 깨부시겠다는 거죠. 네네. 누굴 깨부셔? 애플. 삼성은 삼성. 투 스마트 클로딩. 스마트 홀에서 우리 1등 했다는 얘기고 제가 아까 성원을 잃어버렸는데 케빈 맞죠? 케빈 플랑크. 제가 한 얘기 제가 뉴스 봤던 거거든요. 제가 그때 뉴스 보고 제가 적어놨었던 건데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게 없는 말이 아니에요. 네. 언더아머가 보스가 그 스마트 쪽에서 옷 시장에서는 자기가 애플과 삼성이 이거 탑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상당히 관심이 있겠고요. 하여튼 저는 하여튼 속옷 시장 있죠. 우리나라 속옷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는 그 남자 여자 이렇게 연인들 옷 사줄 때 그냥 그 브라나 팬티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스마트 된 거. 옷도 마찬가지로 또 운동복 있잖아요. 모든 운동복에 요 스마트 기가 들어갈 일이 멀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랄프 lauren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 얘기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가방에도 들어가고요. 뭐 요즘 보면 그 러기지 있죠. 여행용 가방 이런 거 여행용만 들어 있고요. 그 우리나라 별로 안 알려졌는데요. 그 트롤리라 그러거든요. 그 밀고 다니는 걸 영어로 트롤리라 그러는데 그 샤오미에서 트롤리 나온 거 아세요? 네네. 샤오미 B 트롤리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스마트 기능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별거 아니겠죠. 그거 들어가면 이제 GPS 들어가고 잃어버리면 어디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거 있죠. 핸드폰 충전한 거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많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추세가 지금은 밴드였는데 밴드에서 다양하게 많이 확산되는 게 내년이다. 그리고 특히 속옷부터 시작한다. 이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월요일마다 나오신 바로 이분입니다. 어느 분이세요? 자, 369 그리고 2468 하게 되면 이번에도 2468은 통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468이 통한 것 같은데 자, 박영동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에는 안 통왔나요? 전에도 통했는데 더 통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왜요? 지난주에 또 형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네네.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얘기 난리 났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그 영어로 머티리얼스하고 머티리얼스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몰라요? 머티리얼즈 아니에요. 영어로.
머티리얼스가 머터리얼스가 예, 머터리얼스가 있고 머티리얼스가 있어요. 몰라요. 뭐예요? 한글로 쓴 것 중에 몰라요. 네네. OCI는 네. 머티리얼스라고 쓰고 네. 원익은 머터리얼즈라고 써요. 한글 머트. 표현. 머트. 아, 이분이 지금 고향이 경상도 쪽이세요? 아닌데. 어디에요? 발음이 안 돼, 왜? 머터? 머트. 오랑 의를 발음이 안 되는 분이네. 네. 아, 그랬나요? 네. 아니요. 머트리얼스. 우리의 이름이 승기인데. 예? 우리의 이름이 승기라고. 승기? 아니, 고향이 어디세요? 나기는 이제 이제 뭐 네. 났죠. 근데 소리 올라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네. 그게 아닌데. 나는 머터길래 머털도사에 그렇게 듣지 않았어? 머터리얼스라고 안 썼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쳐봤어요. 머트리얼스. 그죠? 그렇게 들었죠? 네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네. 그렇게 들었어요. 제 귀는 나쁘진 않아요. 네. 예, 제가 네. 잠시만 그 종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맞아요. 저도 확인했어요. 확인했죠. 네, 머트랑 옷이 머트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네. 그 뭐 네. 안에 만드는 거는 비슷한 거죠. 네. 부가서 만드는 건데 근데 형님 그 얘기할 때 저는 그거 했잖아요. 오시아이드 했잖아요. 예, 예. 오시아이드 난리 났죠? 그렇죠. 그잖아요. 예, 예. 내가 저 간지법이 통해. 그걸 잘 써야 된다. 네. 아, 예, 예. 하여튼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는 뭐 늘 잘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주말 네. 되면은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주중에는 저는 이제 뭐 술을 안 하니까 네. 네. 예, 뭐 친구랑 모여서 이제 뭐 소주도 한잔 하고 네. 운동도 하고 뭐 음. 하루 정도는 늘 이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네. 도서관에 가서 뭐 어떤 책이 나와 있나 그런 것도 좀 보고 도서관까지 가셔갖고요. 예,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자꾸 알아봐야 되니까 네. 이게 네, 네. 트렌드라는 게 네. 워낙 많이 빨리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미친 듯이 바꾸죠. 예, 너무 빨리 바뀌니까 예. 이제 어떤 게 자꾸 이제 부상하고 있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가끔씩 가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저기 혹시 저 책 김난도 그 교수가 지은 트렌드 2016이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나오죠. 그래서 네. 그 책이 나와 있나 이제 싶어서 이제 사실 나왔죠, 지금요. 예. 예, 책은 나왔어요. 나왔죠. 아직 도서관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 저도 네. 그 서점에서 봤어요. 좀. 예. 네. 그래서 뭐 책은 보지는 못하고 이제 그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요약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걸 이제 먼저 본 사람이 네. 요약한 거를 이제 있길래 이제 그런 것도 좀. 저는 보고. 제목만 봤죠. 제목만. 제목을 이렇게 막 나왔나? 얘 또 돈 벌겠네? 그랬죠. 근데 아마 그거 요즘은- 많이 팔릴 네. 것 같아요. 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제목도 아니 근데 갈수록 줄어드는 걸 알고 있어요. 예전에 네. 워낙에 있었는데요. 요즘 보면 이제 아랫들 조교들 무슨 생활 소비 연구소 이런 걸 서울대는 만들었잖아요. 네네. 연구소 같이 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왜냐면 혼자 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공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요. 네, 쭉 요새 5명인가 공조를 올렸더라고요. 중요한 건 저랑 친구란 사이죠, 뭐. 네. 친구 안녕.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이제 없으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제가 중1 때부터 알았어요, 걔를. 중1 때부터. 네. 근데 중1 때 잠깐 만났다가 안 만났다가 중3 때부터 제가 또 자주 만났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는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별로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정말 특이하네요. 정말 똑똑하네요. 정말 똑똑하네요. 제가 여태까지 본 애 중에 똑똑한 애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뭔가 특이하네요. 그리고 생뚱맞은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해갖고 그런 애 있잖아요. 네네. 너무 생뚱맞아서 선생님한테 맞는 친구. 네네. 근데 너무 똑똑해서 뭐 전교 1등 하는 애거든요, 걔는요.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나 때리지 못하나. 떠나나 선생님들이 껄끄러워하죠. 그런 애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따지는 애. 그런 게 김난도예요, 난도. 아까 이름이 난도한 이유가 페르난도에서 나온 난도예요, 진짜로. 진짜요? 걔네 엄마가 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집 가냐고 유학을 못 갔어. 그래갖고 스페인이나 이런 쪽 유학을 하려고 해서 진짜로. 나는 걔네 엄마한테 직접 들었어. 걔네 엄마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직접 들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페르난도에 난도예요. 페르난도, 진짜로. 뭐 무슨 한자로 무슨 뜻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네. 트렌드가 워낙 바뀌니까 이제 그 캐치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걸 딱 이렇게 집어내는 아마 능력이 있지 생겼잖아요, 않을까. 자식이. 페르난도 같이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못 내지만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갖다가 먼저 캐치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죠?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아까 그 방송을 하니까 아까 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좀 컨닝을 잘했다고 어디 그게 기술이거든요. 내가 직접 내가 하지 못하면 빨리 그 습득하는 거 저는 이제 그 저는 영어 발음이 잘 안 좋아요. 영어 발음도. 영어 발음이 아니라요. 네. 형님이 한국 발음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요. 머터리얼스 아니야. 형님 앞으로 머털도사로 할게요, 머털도사. 이거 참. 이게 또, 이 밑에 뭐 또 채팅창이 뭐 올라오는 거 아니야?
발음도 제대로 못한다고. 확실하게 경상도 분이신 듯.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요? 네, 멋돌도사. 아, 제가 78년도에 서울 왔습니다. 네. 그게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상관없다니까요. 아, 예. 하여튼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트렌드 얘기하다가 네, 네. 예, 저번 주에 얘기하다가 이제 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다 이제 찾는 게 아마 내년에 트렌드가 그럼요, 뭘까 이제 그럼요. 그런 걸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찾으신 거 좀 불러주셔야죠. 아, 찾은 거요? 네, 그 얘기를 해줘야죠. 저희 찾았다고 얘기하면 우리 서운하잖아요. 우리 받아 먹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뭐 거기에는 보니까 책 요약해놓은 데는 네. 오늘 뭐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그거 뭐야 뭐 1인 미디어 우리 얘기 하는 얘기 네. 혼자 노는 거 네네. 혼자 방송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이에 대한 얘기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거는 뭐 줄겠느냐 이게 뭐 출산율은 줄어도 그게 투자하는 거는 일인당 소비. 예, 네. 소비 그 투자하는 거는 뭐 별로 줄지 않는다 뭐 네. 그런 얘기 뭐 하여튼 뭐 몇 가지 얘기를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예, 그거는 트렌드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오늘은 하여튼 시장은 시장 얘기부터 잠깐 하면 네네, 뭐 좋습니다. 시장은 연말로 갈수록 좀 나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전에도 나와서 얘기했는데 올라간 거에 반이 떨어지고 예, 상승폭에 반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간 거에 또 그 뭡니까? 절반. 예, 절반이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네.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때 너무 겁내지 말고요. 그러니까요.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써놨습니다. 그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그 잘못 쓰면 물론 그게 혼나기도 합니다. 잘못된 걸 갖다가 쓰면은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옛날 자료를 많이 찾아요. 과거에 어떻게 흘러갔다. 네. 그 흘러갈 확률이 그게 만약에 50%가 안 되고 40%밖에 안 된다면 옛날 자료가 쓸모가 없잖아요. 네. 필요 없죠. 왜 그러니까요. 찾죠? 예, 찾을 이유가 그러니까 그 자료가 최소한 50% 이상은 저는 60% 이상을 항상 얘기하지만 60에서 90을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39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최소한 50% 이상은 되고 60%가 되니까 그걸 갖다 인용을 하고 쓰는 게 아니겠나. 그게 설사 맞지 않는다 그래도 그 또 타산지석이 또 될 수도 있는 네. 맞지 않는 거는 뭐 그런 것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조정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11월 한 중순까지는 과거도 조정을 받았더라 약했더라는 얘기죠. 네네. 가격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중순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서서히 올라가더라 연말. 네. 연말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뭐 내년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배당도 뭐 있고요. 뭐 여러 네.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점점 올라가더라. 근데 지금도 그게 잘 맞고 있다. 네. 그럼 과거의 그 경험치를 갖다가 전혀 무시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네. 많이 찾아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잘 맞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또 네. 그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 총선이 내년 4월이야? 벌써? 내년 4월이죠. 왜 나한테 연락이 없지, 이것들이? 빠져갖고, 이것들이. 참, 이것들이 인재를 못 알아보네. 그래요. 뭐 전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아, 전 아무런 상관없어요. 국회의원만 시켜주면 전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그래서- 우수한 인재로. 네. 우수한 인재인데, 우수한 인재로. 우승이라. 네. 그래서 그 이제 연초 정부의 정책이나 그 이제 이 선거에 나오면 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뭘까요? 주 모터가 주로 얘기하는 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네.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 네. 그다음에 서민 얘기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서민. 네. 그다음에 뭡니까? 중소기업 얘기 나오잖아요. 네.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대기업을 살리자고 얘기하면 그냥 초토화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뭐 특별한 이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봐가지고는 네. 당분간은 이렇게 중소기업 우리 따지면 코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매기가 좀 있지 않을까. 네. 특별한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더라.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열리네. 이제 별거 열리네. 아, 10분 동안 지금 딴 얘기 하시고. 애를 타게 하셔. 머트 얘기하시더니. 애를 타게 하셔. 애를 네. 타게 하셔. 아, 지금 방송이 다 되셨네. 네. 가장 평범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저번주에는 뭐 OLED 얘기를 그 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앞으로 계속 난리 났어요, 네. 지금요. 예. 아마 내년에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지 않을까. 네. 플렉스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뭐 접고 뭐 휘고 뭐 전부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입고 네. 음. 웨어러블 뭐 네. 벌 아마
발음이 또 안 돼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네. 볼은 뭐야? 플렉스블, 아, 웨어러블 뭐 플렉스블. 이런 네, 얘기를 할 네,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오늘 얘기는 저겁니다. 이제 그 기후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충청권에 가뭄이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제가 느끼기에도 겨울이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저 어릴 때, 저 나이는 뭐 별로 먹진 않았지만 과거 어릴 때 이제 생각해 보면 나이 드실 만큼 드신 것 같은데 또 안 먹었다고 또 오늘 방송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그때보다 네. 많이 진짜 맞아요. 기온이 많이 그건 맞아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동상도 많이 걸렸잖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진짜 추워갖고. 예. 그리고 물론 그때보다 이제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옷도 잘 입고 이런 건 있지만 네. 기온 자체가 네.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웬만하면 깡깡거렸거든요. 78년, 77년까지 시골에 사셨네요. 78년 오셨잖아요, 서울에. 아, 그전에는 중도시에 살았어요. 중도시. 어떤 분이 딱 찍으셨어요. 네. 여기 보니까 코겔러 같은 분이 계시 여기요. 네네. 발음이 경북 의성 쪽 발음이래. 의성. 대단하신 분이네. 저분도 코겔러지, 대단하시네. 코겔러. CIA보다 무섭다는 코겔러가 딱 찍으셨어. 네. 반경 아, 어느 정도 돼요? 참. 의성에서. 얼굴 빨개지신 거 봤어. 안 맞추신 거. 전혀 틀렸습니다. 전혀 틀렸어. 한자만 맞았어요. 예? 앞에 의자는 맞았습니다. 음. 예, 그거하고 한자만 맞았습니다. 50%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제가 네.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네. 가뭄이 심하다 그런 거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네. 아, 기온이 참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갔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제 11월 말일 날 파리에서 이제 개최되는 게 네. 유엔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중국이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이 협약에 가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중국이 제일 많이 예. 온실가스를 많이 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한 10위 안에 들어가고 중국이 1등이고 아마 미국이 한 2, 3등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국가들이 다 지금 그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쪽이 한번 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가본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 그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피부가 그분이 안 좋으세요. 거기 살면 피부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네. 그만큼 지금 중국은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화장품이 잘 팔리는 것도 기초 화장품이 잘 팔리는 것도 그런 것도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그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 것도 그런 거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중국이 거기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 좀 이쪽도 좀 이슈가 될 것 같다. 지금 이쪽 관련 주식들이 전부 다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가 딱 말씀하신 거가 저는 어제 저 주워 들은 얘기인데요. 그거가 요번에 그 SDR 편입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SDR 편입이라 그 미국에서 지지하는 거랑 맞바꾸면서 네. 그 중국도 가입하면서 그 판이 커질 거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후협약이요? 기후협약. 아,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보면 OCI 같은 것도 이제 태양광인데 사실은 태양광이 아직까지 돈은 안 되죠, 그죠? 네. 중국이 워낙 이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공급가잉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얘기는 이런 거죠. 그 온실가스 이런 걸 갖다가 제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국 기업들도 구조조정이 좀 빨리 될 거다. 그렇죠. 비용이 이제 맞아요. 이렇게 네. 더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좀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강력하게 그게 만약에 협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쪽이 좀 부상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아까 그 전기차 얘기도 네. 또 이거 관련된 거죠. 그렇죠. 폭스바겐 얘기도 뭐 이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 대기오염 뭐 관련된 그런 얘기고 모든 게 다 연결해 보면 전기차가 지금 부상되는 것도 그런 문제고 다 네. 같이 이제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기차 얘기는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거고요. 네네. 전기차도 관련은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많이 내려가 있으면서도 네.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몇 종목만 얘기 좀 8분 만에. 진짜 18분 만에 종목도 드디어 나오네. 네. 네. 그래서 뭐 나왔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좀 내년에는 아마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하나는 제가 여기 보면 좀 붙여주시겠어요. CS 윈드라는 CS 윈드. 이거 네. 오랜만에 듣는데. 예, 오랜만에 듣죠. 네. 자, 7, 8년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난 거짓말 했네. 네. 예전에 하신 무슨 거예요. 풍력할 때 무슨 윈드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풍력. 네. 네. 풍력 관련된. 무슨 윈드가 있었는데 예전에. 풍력 발전기에 뭐라 그럴까요? 뭐 탑이라 그러나? 네. 그 밑에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아, 그래요? 네. 그 지금까지는 이런 게 이제 다 소외를 받았죠. 네. 근데 그 얘기가 그런 거죠.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네. 원유가 싼데 뭐하러 풍력 발전하느냐. 그러니까요. 태양광 뭐하러 써. 네. 원유 싸면 그냥 기름을 돌리지. 그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목을 못 받았다. 네. 그죠? 원유가 싼데 뭐 기름 싼데 뭐 기름을 떼면 되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좀 이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물론 실적도 그동안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가격대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으로 아마 관심권에 두어도 되지 않겠나. 일단 이게 하나의 이제 풍력 관련된 이제 회사를 갖다가 하나 말씀드리면 CS 윈드다. 적자는 안 나는 회사입니다. 네. 괜찮은 회사입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소외를 좀 받았다. 네. 그래서 CS 윈드를 하나씩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휴캠스인데 다른 화학주는 네. 그 매출은 늘지는 않아도 이익은 좀 늘었어요. 네. 뭐 스프레드가 어쩌고 싸게 받아가 비싸게 팔면 그게 남는 장사인데, 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화학은 그런 스프레드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은 다 돈을 벌었는데 휴캠스는 매출은 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휴캠스는 뭐 하는 겁니까?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네. 그와 관련된 주식이죠. 네. 하나 앞에 말씀드린 거는 풍력 관련된 그 주식이고 이거는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주식인데 이걸 이제 월봉을 제가 딱 보니까 월봉이 아니라 주봉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내려간 이렇게 이쪽 바닥인데 이렇게 한번 쭉 한번 그어볼까요? 우리가 그냥 차트는 그냥 이렇게 그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그어보면 그 완전히 뭐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이렇게 쭉 꺼놓고 보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게 이 회사도 역시 적자는 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지금 만약에 이슈가 부각이 된다 그러면 네.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게 있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요. 주가가 충분하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충분하게 뭐 앞으로 좀 경기가 조금 돌아선다 그러면 네. 화학주가 다 좋은데 이것만 지금 조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가격적으로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고요. 부각이 된다 그러면 이슈가 부각이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뭐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그래서 이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가 그 제일 이제 유명한 회사가 이겁니다. 캐시 그린 홀딩스. 이거 KC 그린 홀딩스. 예. 그 환경 얘기 나올 때마다 제 1번으로 나오는 게 이 캐시 그린 홀딩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상반기에 올라갈 때만 해도 이 중국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좀 올랐었어요. 네. 올랐는데 투자가 이제 좀 아무래도 네.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투자가 좀 지연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생각한 만큼 수주가 안 되고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계 회사죠. 네.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쪽 관련해 가지고 세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설비를 해 가지고 네.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하나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먹는 회사. 네. 하나는 풍력 관련된 설비를 하는 그런 회사. 세 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어떤 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개 종목이 전기차 이런 거는 일단은 뭐 다 제외해놨고 이런 거는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얘기할 네.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이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우리가 뭐 얘기 많이 하는 게 있죠. 뭐 스마트 그리드다, 뭐 ESS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주식들은 이미 뭐 많이 올라가 있는 거고 전력을 갖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쓰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전력 자체가 뭐 모자라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뭐, 오늘은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된다 그러면 네. 앞으로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 재무 상황은 어때요? 캐시 그린 홀딩스죠? 어디요? 재무 상황 체크해 보셨어요? 이익이나 이런 거? 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무구조가 일단은 저는 재무구조를 먼저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애널리스트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네. 잠시 뭐 한 몇 년 동안 했던 게 있어가지고 재무구조는 꼭 보거든요. 네. 그 적자가 일시적으로 나는 거는 이 세계 회사가 적자 나는 회사는 일단 없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적자 나는 회사는 일단 없고 네. 적자가 일시적으로 날 수는 있어도 재무구조 자체가 나쁜 거는 저는 뭐 그걸 갖다가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뭐 사실은 재무구조가 나쁘면 어느 날 갑자기 뭐 대규모 유성경제를 한다거나 뭐 감자를 한다거나 뭐 별일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요. 그죠? 예.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게 나와가지고 뚝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재무 구조는 아마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하나 또 부합하는 게 하나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예, 예. 하나케미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케미칼이 참 좀 아이러니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네네. 그거는 돈을 좀 번다 그러잖아요. 태광 네네. 쪽에. 네. 근데 OCI는 못 벌고. 못 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OCI 저는 OCI 쪽에 잠깐 아시는 분이 계신데 제 친구들 이제 그쪽에 이제 근무를 했고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경영 능력의 차이라 그러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이 네. 태양광 쪽에 돈을 좀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OCI는 지금 아직까지 못 벌고 여기저기 지금 OCI도 일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네. 아직까지는 흑자로 돌아서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거기도 이제 지금 가격이 워낙 낮아가지고 그 미래를 본다 그러면 충분한 가격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뭐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위로 더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오늘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좀 관심법에 또 통했거든요, 이거. 네. 이게 오를 것 같네. 네. KC 그린홀딩스. 네네. 이거 하여튼 11월 30일 날이 하여튼 그거가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소 들은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랑 서로 바터되면서 같이 이번에 확대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그러던데. 그리고 KC 그린홀딩 전 개인적으로 저는 아는 회사인데요. 주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적 보니까 실적이 상반기 이렇게 나쁘지 않았네요. 예. 그리고 이게 중국 이슈가 살아있잖아요. 네. 그 올 초에 하고 올라갔을 때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그 여자 한 명이 네. CCTV CCTV 그 여자가 그 예. 했던 그 때도 오르고 했는데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네, 예, 가격 메리트는 뭐 충분하게 있는 것 네, 같아요. 이게 그건 자산가치 워낙 높은 회사인데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홍대역에 있는 거라고. 건물. 있고요. 네. 그 건물값마저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건물가치. 네, 하여튼 이거 저도 좀 보고 저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형님 말씀을 또 제가 관심 문장이 좀 오나요? 오늘 저 캐시그로 7번에 넣어놨어요. 관심지 7번에. 7번. 영광지 알아라 캐시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